네, 안녕하세요. 오늘 더벨에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를 주최하는데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사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하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비대면으로 하는 점은 좀 아쉽기는 하네요.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원래 이제 평생 투자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제가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를 했었고 우정사업본부가 그 당시 이제 투자하던 돈은 그때나 지금이나 140조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박사가 되고 나서 이제 제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제 교수가 됐는데 기술 투자를 강의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한 적이 없는 거라서 무엇인지 이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기술 투자란 무엇인지. 그래서 통일된 그런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제 나름대로 기술 투자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했는데 기술 더하기 투자라고 정의를 했고, 그래서 기술은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최근 같으면 이제 뭐 AR, VR, 메타버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다루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 학기는 학교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하고 있고, 한 학기는 기술 투자와 M&A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제는 가상 자산 생태계 지속 가능성 점검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제 발표는 부제로 팬데믹 시대의 블록체인이라고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좀 진한 색깔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사망자고, 위에는 감염자 수가 이제 급증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이제 생겨났죠. 그 중에 가장 커다란 거는 무지막지한 돈의 발행,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발행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이 결과는 이제 자산 시장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S&P 500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스피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보여주고 있고, 부동산조차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유명한 K-실러 지수고요. 코인 시장만 왠지 부진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을 약 10,000불 정도였었고, 지금은 40,00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60,000불이 넘었던 거랑 비교하면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여전히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산들처럼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서 찾아야 되고, 그것이 오늘의 주제. 그러면 가상 자산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고 이제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ESG, 환경 소셜 거버넌스, 이것이 아주 급격하게 중요성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자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이제 투자를 받으려면 ESG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서 이를 받아가지고 국민연금도 이제 투자할 때 ESG를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면서 이제 ESG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코인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ESG가 결정적인 영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너무나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그다음에 석탄 같은 그런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하겠다는 거를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그렇지만 글로벌하게 보면은 블록체인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CB인사이츠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크립토에 대비하고 있다. 은행들도 뛰어들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래됐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사태들이
은행들이 JP모간,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시리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이제 은행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펀드를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간접 투자를 하고 그러면 정부 당국하고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이 되면은 우선은 고액 자산가들이 진입하게 되고 고액 자산가들이 진입하게 되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인프라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그동안 투자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3년, 4년 전부터도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은행들의 진입은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에 비해서는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쪽 블록체인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투자를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을 해석을 했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는 항상 고래들의 움직임에 관심들이 많았는데 이제 고래는 가라. 여왕 개미가 온다. 여왕 개미 뒤에는 무수히 많은 일개미들이 쫓아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일정 부분을 코인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X세대 아니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뭐 이제 한 5% 정도를 이제 배분한다라고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여전히 10배 정도, 코인 시장 전체로 볼 때는 5배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시장의 가장 문제는 이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하고 싸우는 중이고요.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규제가 최근 들어가지고는 바이낸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쪽 시장의 이노베이터로 군계 일학 같은 존재였었다가 지금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시작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자금 세탁 방지 탈세 혐의로 시작이 됐고 그것이 이제 영국, 일본, 이탈리아 와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까지도 바이낸스가 특검법에 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하겠다. 그리고 계좌 접속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제는 지금 이제 특검법에 따라 가지고 거래소들 정리를 하고 있죠. 사실 오늘 거래소가 나오지 못한 게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인데 아마 거래소들이 지금은 이 특검법 문제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거래소 정리가 김치코인으로 튀어가지고 김치코인을 정리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 화두처럼 또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ICO를 어떻게 볼 것이냐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ICO를 증권형이 아닌 경우는 허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라면 우리나라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은 ICO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많은 코인들이 대부분 ICO를 했었는데 그럼 이것이 이제 특검법이 적용이 되고 그러면서 상장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하게 될지 의문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금융위에서 코인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분류하는데 코인 분류를 하게 되면 이제 증권형이 무엇인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증권형이 나오게 되면 증권형 경우는 기존에 있는 증권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증권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리플도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SEC에서 기소를 한 이유가 너는 왜 증권을 네 마음대로 팔았어? 라고 하는 거를 8년이 지나가지고 문제가 삼아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SEC의 기본적인 입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 어떤 것도 증권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증권형의 정의는 굉장히 이제 엄격하고요. 더군다나 어려운 거는 코인의 경우는 탈중앙화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증권형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초기 단계, 특히 이제 돈을 모으는 단계에 있어서는 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O란 대부분의 코인들은 증권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거죠. 자, 그렇게 볼 때는 ICO 문제, 증권형의 문제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장애를 넘지 않고서는 코인의 학살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더욱 문제는 자 그러면 증권형도 ICO도 아니라면 다 괜찮을까?
그러면 상장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완화된 가이드라인이 KOTC 가이드라인인데 그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코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의 학살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진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는 적응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도 이제 규제 당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모든 나라의 그 신고를 다 하겠다, 라이선스 취득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금 세탁 방지도 다 준수하겠다, 납세 자료도 제공하겠다. 레버리지 120배에서 20배까지 낮추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지 이제 보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주제고요. 이쪽 시장에서의 이제 커다란 최근의 화두는 자, 코인이 블록체인이 매스 어답션을 만들어낼 것이냐가 지속적인 화두고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지만은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파이낸스에서 디파이고요. 오늘도 이제 페이를 주제로 이제 단안에서 발표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뜨고 있는 주제가 NFT 그리고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그라운드엑스하고 그 다음에 해시트에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발표와 좋은 토론 기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